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논작물 함께 살펴볼 차례죠. 바로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보시면 제3절에서 논작물의 손해평가는 어떻게 하고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지금 그 내용 함께 보실 건데요. 먼저 논작물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 아주 중요합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요.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그리고 귀리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귀리를 왜 분홍색으로 체크했냐 할 수 있죠. 자, 참고로 이 귀리 같은 경우는 저희 작년도까지만 해도 없던 품목인데 우리 이번에 3월 달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귀리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가지 품목은 논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확 감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확 감소는 말 그대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경우에 보장하는 게 수확 감소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아래 설명 보시자면은 수확 감소 보장이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우리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한다. 먼저 이렇게 큰 개념 잡아두시고요. 자, 아래 박스 보면은 이제 시기별 조사 종류 나와 있죠. 자, 각각의 생육 시기에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떤 조사 내용을 지금 시행하고 조사는 언제 하고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수확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자,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우리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 자, 모든 품목에 다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래 2번째 보시면은 이양, 직파, 불능 조사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양 한계일, 우리는 이양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 이양 한계일을 7월 30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양이나 직파 불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양 한계일 7월 31일 이후에 조사를 실시하고요. 자, 조사 방법 어떻게 해요? 이양 불능 상태, 직파 불능 상태,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계약자가 했는지 그 실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지금 이양, 직파 불능 조사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벼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제2양을 했냐, 재직파를 했냐, 그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제2양 조사, 재직파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제2양 조사, 재직파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 해당하는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제2양이 필요한 면적이나 면적의 비율을 조사한다. 제2양이나 재직파가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의 비율을 조사하는 게 제2양 조사, 재직파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작 불능 조사 있는데요. 우리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품목 다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모든 품목 다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벼, 밀, 보리, 조사료용벼, 귀리, 이렇게 5가지 다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작 불능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피해 면적 비율, 피해 입은 면적의 비율이나 보험 목적인 식물체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냐, 그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우리 경작 불능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양직파 불능 조사가 있다 그랬고 경작 불능 조사 있다 그랬어요. 자, 요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양 불능이다, 직파 불능이다, 경작 불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나 경작 불능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자, 요 2가지 케이스에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계약이 소멸된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확 직전에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는데요. 자, 사고 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으로 진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상 품목 뭐예요? 자, 벼, 밀, 보리, 귀리. 아, 조사료용벼 없구나. 조사료용벼 제외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확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수확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수확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고 발생한 농지의 수확 중에 수확량 그리고 감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수확량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품목, 어떤 품목에 해당해요? 벼, 밀, 보리, 기리.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확량 조사도 조사료용 벼는 지금 해당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불능 확인 조사 있습니다. 자, 조사가 가능할 때 지금 수확 불능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요. 자, 조사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 농지의 재현율 그리고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벼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생육 시기별로 지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냐, 어떠한 품목에 해당하냐, 지금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현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대상재해로 사고가 접수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지금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우리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조화 3종 세트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병해충 7종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벼에만 해당하고요.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금 특약으로 병해충을 보장해준다. 아래 보시면은 병해충 실종은 벼 해당 특약에 가입 시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병해충 실종 뭐가 들어가냐? 우리 시험에 지금 벌써 2번 정도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7가지의 병해충 이름 정확히 풀네임으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흰잎 마른병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줄무늬 마른병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열병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성 벼 알마름병이 있습니다. 알마름병. 자, 그리고 마지막 병이죠. 깨시무늬병까지 지금 우리는 총 5가지의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에 해당하는 거죠. 자, 2개 뭐가 있냐? 자, 먼저 벼멸구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노린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5가지의 병과 2개의 충, 이렇게 해서 총 병의 충 7종을 보장을 하는데, 자, 이러한 지금 7가지 병의 충의 경우에는 벼에만 해당하고 벼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금 이 7가지의 병해충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은 이 7가지의 7종 병충에는 무조건 풀네임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여튼 조사 언제 해요? 자, 조사는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직후에 지금 우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된다. 자, 조사 어떻게 하냐? 그 방법 보시자면은 가장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 그리고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자, 이양 직파 불능 조사. 이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농지 전체죠. 자, 농지 전체에 이양이나 직파 불능한 경우에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양 재직파 조사. 자, 제2양 재직파 조사는 다 특이사항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경작 불능 조사. 경작 불능 조사는 식물체 피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식물체가 피해를 입은 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작 불능 조사를 진행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상하는 재해로 일어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겠죠. 자, 이거 중에서 필요한 조사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할 거예요? 이 농지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계약자한테 안내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죠. 자, 언제 생략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어요. 태풍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 태풍은 재해 내용이 명확합니다. 자, 또는 사고가 접수됐는데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양 직파 불능 조사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거기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양 직파 불능 조사였죠. 자, 대상 품목은 벼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이양이나 직파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이양 직파 불능 조사인데요. 손해평가반은 피해 농지를 방문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 그리고 이양 직파 불능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조사 대상은 뭐예요? 벼에만 해당하고요. 조사 언제예요? 조사는 이양 한계일 7월 31일 이후에 지금 우리는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진행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나와 있는데요. 자, 농지랑 작물의 상태 등을 감안해요.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야겠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마디로 돈이 나가는 거는 전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조사해야 된다. 자, 요렇게 먼저 큰 틀 잡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랑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이 케이스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랑 비교해서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양이나 직파 불능 판정 기준 어떻게 되냐? 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에만 이양 직파 불능 피해로 판단합니다. 자, 포인트는 농지 전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뭐가 될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세 가지가 지금 여기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가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이양 직파 불능 판정은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냐?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계일 7월 31일까지의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 직파불능 피해로 판단한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자가 지금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했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의 이 통상적인 영농활동 지금 뭐가 들어가냐? 아래 보시면은 예시 4가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논둑을 정리했냐? 자, 그리고 논가리를 했냐? 논가리는 논을 수평으로 맞춰주는 걸 우리는 논가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비료 시비를 했냐? 또는 제초제를 살포했냐? 이런 것 등을 실시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친 4가지는 빈칸 채우시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둑 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이 4가지를 우리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제2양 재직파 조사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품목은 벼다. 벼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2양이나 재직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게 제2양 재직파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조사 대상. 아까 품목은 벼에만 해당한다. 조사 언제 하냐? 사고가 접수됐어요. 그러면은 직후에 실시하고요. 자, 제2양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먼저 조사를 2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차 조사는 제2양 재직파 전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조사는 뭐냐? 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2차 조사는 후조사다. 이렇게 2가지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가 뭐냐?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 확인해야 되죠. 자, 우리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는 이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랑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거의 일치하냐. 자,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피해 면적을 지금 확인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GPS 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해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비교하고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이 피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냐? 그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나와 있는데요. 아래 3가지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피해 면적의 판정 어떻게 하냐? 지금 이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자, 첫 번째,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도 지금 우리는 피해를 입었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자, 묘가 토양에 의해서 묻혔어요. 또는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됐어. 자, 우리는 여기도 피해가 입은 거다. 피해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 묘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죠. 우리는 묘는 살아있으나 얘는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아. 자, 요렇게 판단된 면적도 지금 피해 면적이라고 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3가지. 자, 묘가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뜨거나, 묘가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서 햇빛이 차단되거나, 마지막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판단된 면적이 피해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2항 재직파 이행을 했냐? 이행 완료 여부 조사. 자, 이거는 2차 조사라고 했죠. 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하나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1차 조사를 했어요. 이때 여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제2항이나 재직파를 했냐, 제2항이나 재직파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게 우리 2차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계약자가 피해를 입은 면적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제2항 재직파를 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제2항 재직파 하지 않은 면적은 당연히 피해 면적에서 제외해야겠죠.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같은 경우는 다시 2항, 그러니까 제2항이나 다시 직파, 재직파를 하는 경우에 지금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자,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계약자가 제2항 재직파를 전부 완료해야겠죠. 자, 근데 피해를 입은 면적 중에서 계약자가 이제 일부만 제2항 했어, 일부만 재직파 했어. 자, 이러한 케이스에 제2항이나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번. 자, 마지막 조건 나와 있어요. 단 나와 있죠. 농지별 상황에 따라 제2항, 재직파, 전조사, 그러니까 1차 조사가 어려운 케이스 있을 수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 2항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최초 2항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2-17 제2항 재직파 조사 나와 있는데요. 먼저 침수가 발생한 침수 피해 농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2항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항을 완료하면은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계약자가 일부만 제2항을 했어. 그래서 피해를 입은 면적 중에서 이 일부만 제2항을 하고 이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해 입은 상태 그대로 냅뒀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피해를 입은 게 아니야. 계약자 너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은 지금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안 볼 거야. 이렇게 제외한다.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부 피해. 지금 침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묘가 다 떴어. 자, 이런 게 지금 피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이제 경작 불능 조사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이 농지는 경작이 어려워. 그래서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되거나, 또는 사고가 접수될 때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어, 자, 이러한 경우에 경작 불능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경작불능조사 나와 있어요. 이 경작불능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할 때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판단되거나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지금 경작불능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조사 대상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귀리 이만큼이 지금 이 경작불능조사를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사 시기 언제예요? 조사 시기는 사고부터 출수기까지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출수기가 뭐예요? 출수기는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 정도 출수한 시점, 한마디로 이삭이 나오는 시점, 이거를 우리는 출수기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답원 보시면은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경작불능 전조사 나와 있죠.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야겠죠. 자, 다음 식물재 피해율 조사 나와 있는데요. 목측 조사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자, 눈으로 봐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재 피해율이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지금 식물재 피해율 조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이 케이스 나와 있죠. 분질미는 60%다. 자, 이게 마찬가지로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니까 지금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분질미는 뭐예요? 분질미는 가루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분질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식물재 피해율 조사를 할 때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자, 근데 이러한 분질미의 경우에는 60% 이상이냐 그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케이스에만 지금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 자, 분질미는 60% 이상인 경우에 계약자에게 너 보험금 받을래? 이렇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식물재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재 피해율이 65가 넘어요. 그래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케이스에는 나중에 수확량 조사 필요한 농지로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질미는 60% 미만이거나 식물재 피해율이 60%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분질미의 경우에도 나중에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구나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지 폐기 여부 확인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자, 경작불능보험금이란 것 자체가 경작이 불능해서 그거를 보험금으로 지금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작불능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놓고, 자, 그 농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작물을 재배해서 계약자가 이득을 얻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 분질미는 60% 이상인 경우에 자, 산지 폐기를 했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리는 이제 후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5번에서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